신입사원 입장에서 성과라는 게 뭔지 감이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모르겠다. 시간을 채우자. 그냥 새벽에 회사를 가야 되겠다. 아침에 조금씩 일찍 출근하면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존감이 들기도 했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점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존감, 그리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고 또 성과가 다시 또 자존감을 보강하고, 이런 선순환의 피드백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적인 새벽 출근의 저자 데이빗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단한 직장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대기업에서 반도체 개발하고 있는 17년차 연구원이자 또 9년차 회사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제가 알게 된 것들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 좋아하는 그런 글 쓰는 엔지니어라고 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최근에 또 이기적인 새벽 출근이라는 직장인의 자기계발 비법서라고 할까요?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직장인으로서 제가 성장했던 성장기, 평범에서 비범으로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또 직장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얻은 답은 자존감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감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자존감을 바치고 있는 4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시간, 그리고 지식, 그리고 나름대로의 딴짓, 그리고 삶의 어떤 철학의 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4가지, 자존감을 바치고 있는 4가지 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초보 직장인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고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입사한 경력직 신입사원입니다. 이게 말이 약간 형용모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입사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는 대개 책임급 또는 과장급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입사를 하는데, 과장급은 보통 대졸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8년에서 9년 정도 현업에서 필드를 겪고 나서 올라가는 직급이죠.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것 없는, 그렇지만 경력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런 신입사원이었어요. 과장급이거나 이제 책임급이라고 하면은 팀 내에서,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워서 이제 팀 내에서 본격적으로 퍼포먼스를 내고 성과를 내기를 기대받는 그런 직급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안고 회사 생활을 시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해 저희 조직에서 회식이 있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경험이 저한테는 뇌리에 남아서, 정말 그 기억에 진하게 남아서 9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선 각성의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식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또 다들 또 술이 어느 정도 이제 거나하게 취해 있었을 때, 저희 조직장이셨던 임원분께서 제 옆자리에 오셔서 저한테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야? 우리 조직의 책임수석이 30명인데, 책임수석 30명이라는 거는 이제 함께 인사평가를 받을 어떤 경쟁 그룹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30명인데 너는 그 중에서 몇 등이나 될 것 같니? 하시더라고요. 신입사원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취지로 하시는 말씀인지가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버버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 퍼포먼스가, 그러시면서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옆자리 부장님이랑 같이 담배 피러 나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제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말씀으로 하신 건지 정말 그 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퍼포먼스가 없다는 이야기인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인가, 내가 찍혔나, 뭐 잘못했나,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분께 여러 가지로 많이 여쭤봤어요. 퍼포먼스가 뭔가요? 그랬더니
뭐 성과를 많이 내야 돼, 뭐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 게 좋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신입사원 입장에서 성과라는 게 뭔지 감이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한 일이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수치가 되는 직군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가서 물건을 몇 개를 팔았다, 이거는 많이 판 사람이 적게 판 사람보다 분명히 성과가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객 응대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홍보를 했다면 누가 성과가 제일 좋은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이 그렇잖아요. 누가 성과 더 좋다를 계량적으로 따지기가 참 어려운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상무님의 말씀이 굉장히 막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답답한 숙제처럼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저는 가장 무식하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근이었어요. 저는 연초에 이제 여기서 막 A를 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저성과자가 되는 것도 상당히 두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인사평가 때 네가 C를 받을 거야 라는 이제 언질처럼 들리기도 했기 때문에 절대 C는 받기 싫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성과가 뭔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야근이었는데, 모르겠다, 나중에 C 줄 때 미안하기라도 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다, 시간을 채우자, 그냥 시간을 채우고 한 달에 20시간이든 30시간이든 무작정 야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밤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저는 초보 직장인이기도 했지만 초보 남편이기도 했고 초보 아빠이기도 했거든요. 그때가 7월, 8월 정도였는데 그때 제 첫째 아기가 6월 달에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꼬꼬마 베이비를 집에서 이제 짝꿍이 혼자서 보고 케어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C를 피하겠다고 혼자서 9시, 10시까지 남아있는 동안에 집에서 와이프랑 아기는 또 분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아기가 왜 우는지, 또 왜 잠을 안 자는지, 뭐 초보 엄마도 사실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집에 오면은 집안이 평화롭지가 않았겠죠. 제 마음도 평화롭지가 않았고, 또 제 짝꿍도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오래 지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워킹과 라이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직장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럼 새벽에 회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되게 꾸역꾸역 새벽에 출근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사실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C는 받기 싫은데 시간은 채워야겠고 저녁에는 같이 이제 아기를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5시에 잠영종을 맞춰놓고 5분 단위로 알람을 10개씩 맞춰놓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회사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저한테는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요, 반전의 계기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내가 먼저 하루를 일찍 시작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남들보다 그래도 한 걸음 먼저 앞서 나가네, 이런 생각도 스스로는 들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또 저녁에 야근하면은 5시 반 되면 사람들 다 가는데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남아서 일은 해야 되는데 또 집에서 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내적 갈등이 많았는데, 아침은 일어나서 바로 이제 프레시한 상태에서 출발하면 되니까 사실 심적인 저항도 좀 덜 했고, 그래서 그때 회사 생활을 요렇게 하면 되겠다, 요렇게 앞으로 계속 쭉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자신감도 좀 얻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2주, 3주, 한 달, 2달 그렇게 아침 출근을 반복을 했는데, 보통 이제 임원분들 회사에서 일찍 오시잖아요. 일찍 오시는데 저를 이렇게 쭉 이제 통과를 하시면서 제 옆자리로 오시더니, 너는 뭐 신입사원이 이렇게 맨날 일찍 와, 뭐 바쁜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어깨를 툭 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핀잔처럼 말씀을 하신 거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아시는구나, C를 면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C를 면했습니다. 다행히도 면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나름대로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좀 했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건가,
그러면서 그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라고 했던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조금씩 일찍 출근하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자존감이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존감이 들기도 했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회의 시간에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이런 말도 듣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이제 점수를 따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점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존감, 그리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고 또 성과가 다시 또 자존감을 보강하고 이런 선순환의 피드백이 마련되면서 회사 생활을 첫 단추를 좀 잘 끼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다 그러면 회사원, 직장인이라 그러면은 보통 어떤 모습을 떠올리나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상반된 모습이 한 가지 모습은 되게 승승장구하고 인정받고 역시 고액 연봉도 받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직장에 소속이 돼서 종속된 존재, 또 월요일 되면은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상사한테 매일 혼나고 어쨌든 퇴근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기도 하고, 또 직장인의 꿈은 퇴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이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과연 행복이라는 게 유보돼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서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쓰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게, 결국 삶이라는 거는 성공,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게 행복한 기분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먼 미래에 파이낸셜 인디펜던트를 얻어서 행복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게 바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곧 자존감일 텐데, 자존감의 원천이 뭐냐,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근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확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원천이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많은 분들은 성과 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의 원천이 축적된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감의 원천이 축적이 아닐까. 사실 자존감이라는 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다른 정의에 따르면 나의 능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사실 무작정 사랑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이 대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나만의 것에 기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어르신들 중에서도 내가 왕년에 이랬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과거에 쌓아놓은 그 무언가에 기대서 나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쌓아나갈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는 시간, 그 다음엔 지식, 그리고 딴짓이라고 표현했는데 일 외에 나만의 어떤 내가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그 무언가, 그리고 또 삶에서 축적해 나간 내공, 나만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철학, 이게 축적되어 있다면 그 네 가지 기둥이 나의 자존감이라는 어떤 그 중요한 감정을 잘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의 원천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뭔가를 많이 쌓을 수는 없잖아요. 요즘 이제 경력 있는 신입사원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너도 나도 경력직 찾으면 나는 어디 가서 경력 쌓으란 말이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우리 모두 다 빈손으로 출발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출발할 때는 시간을 쌓아야 하는 그 기간이 꼭 존재를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차곡차곡 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일찍 나와서 시간을 쌓았던 것처럼 저는 일단 일찍 나오기 또는 늦게까지 남기를 선택했는데, 저희 회사는 일찍 나오면은 몇 시에 출근했는지 그 근태 전산에 기록이 쌓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야근 수당도 주기도 했고, 그게 나 이번 달에 몇 시간 야근했네, 이게 저한테는 좀 약간 타이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 나름대로 뿌듯했거든요. 초창기의 성과는 시간에서부터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되게 확고한 것 같아요. 뭐 할 일도 없으면서 이렇게 일찍 나왔어 라고 말은 듣지만, 사실 나와 있으면 전날 회의 자료, 또 상사가 지시한 업무,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숙제도 많았고 뭐라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제 시간이 지식으로 전환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지만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하시고, 경영 경제 베스트셀러를 많이 쓰셨던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에 보면은, 직장인이, 특히 지식 근로자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분절된 시간이 아니라 통으로 쓸 수 있는 덩어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회사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회가 모여서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모일 회자. 그래서 낮에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분절될 수밖에 없고, 특히 신입사원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뭔가 누구 업무인지 정확히 어사인 안 됐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업무 있으면은 항상 신입사원 부르잖아요. 누구야, 잠깐 이리 와봐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입사원 나름대로 오늘은 뭣도 하고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쭉 적어가지고 나왔을 텐데,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선배가 부르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미팅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짐이 많았었어요. 나는 언제 자기 개발하고 내일은 언제 하나.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야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이 통으로 이제 연속되고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데, 낮에는 회사의 본질상 그게 마련되지 않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새벽이든 밤이든 나만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저한테는 그게 새벽이었어요. 밤에는 사람들이 보통 또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집에도 기다리는 또 다른 고객들이 계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에도 퀄리티가 있는데 새벽이라는 시간이 가장 퀄리티가 높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무도 없으니까 피터 드러커가 강조했던 그 덩어리 시간을 손쉽게 확보할 수가 있었고, 또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또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고, 또 새벽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밤에 자고 나면은 이제 그 깨끗하게 깨어 있었고, 또 전날에 여러 가지로 뭐 또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실수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에 그 얼룩이 많은 상태에서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은 리셋되니까 내일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가장 적합한 시간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또 효율 면에서나 가장 퀄리티가 높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의 매력을 느낀 이후로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회사 일을 하거나 또는 자기 개발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미경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스몰 윈을 반복할수록 그게 자존감의 근거가 되면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성과가 또 자존감의 근거가 되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쉬운 과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10분이든 5분이든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은 하루를 일찍 시작했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루의 처음 시간에 성공의 기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시에 나왔는지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를 테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그게 되게 자랑스러웠고, 그게 누적되면서 자존감의 하나의 축을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의 자신감이 누적되면서 앞서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링에서는 이런 그 용어가 있어요. 포지티브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있고,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네거티브라고 해서 부정적이거나 포지티브라고 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스템은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구성을 해줘야 이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욕조에 물을 뜨겁게 받아놨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면 이거를 찬물 쪽으로 돌리는 게 이제 돌리게 되죠. 그럼 너무 차가워지면 다시 따뜻한 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건데, 포지티브 피드백은 뭐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그러니까 주식이 더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증폭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게 포지티브 피드백이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불안정한 결과를 끼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자연계에서는 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구성하는 게 기본인데, 포지티브 피드백이 유용하게 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과 성과의 선순환이라는 건데, 자존감이 성과를 창출하고, 이 성과가 다시 또 자존감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에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 성과를 잘 내고, 그것 때문에 에고가 더 강해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어떤 그 임원분들이나 보면은 굉장히 그 4차원에 사시면서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따로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분의 성과가 자기 에고를 더 강화시키고, 그게 또 성과를 더 강화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대표적인 포지티브 피드백의 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성공을 쌓아나가는 게 결국 자신감을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게 사실은 또 여러 자기계발 구루들에 의해서 많이 입증되고 있고, 또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되게 또 자기가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저는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간을 쌓아나가는 게 작은 성공의 경험을 누적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축적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차원의 축적이 시작되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식자본이라는 건데요. 저는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만나기 싫은 경험이, 회의 때 내가 몰랐던 이야기 나오는 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했어요. 거의 상사분이 항상 회의 때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셨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은, 내가 뭔가 프로페셔널리티가 없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좀 더 일찍 나와서 이런 걸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말을 정말 죽어도 듣기 싫었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하나하나 다 보고 숫자 하나하나 다 메모해가지고 회의 시간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게 약간 강박 비슷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되게 디테일한 수치 하나하나를 외우는 거를 뭔가 프로페셔널리티의 어떤 상징처럼 여기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회의 시간에 묻는 것들 다 대답하면은 그 흐름을 리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화가는 그림을 생산하는 거고, 음악가는 음악을 생산하는 거고, 또 요리사는 맛있는 음식을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원은 부품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회사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드는 PPT 장표 하나, 또 엑셀 파일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그거를 보니까 또 쓰니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드는 PPT 자료 하나하나가, 또 엑셀 하나하나가 나만의 어떤 컨텐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료만 보고도 이거 누구 자료인지 딱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자료 보고 있는지 내 자료 보고 있는지 멀리서 딱 색깔만 보고도 알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모르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냥 괴짜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만드는 장표 하나하나가, 또는 제안하는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내가 생산하는 콘텐츠고 내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회사 내에서 내가 부품이 아니라 어떤 그 지식 경영자, 또는 회사 내에서 회사와 내가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일하는 그런 독립된 개체로서 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아는 게 점점 쌓여가게 되면서 회사가 나를 점점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니까는 하고 싶은 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변에서 뭔가 무리한 것들 누가 시킨다거나 그러면은 되는 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가 좀 발언권도 생기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좀 버릇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회사 가는 게 남한테 눌리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마음껏 뽐내러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훨씬 아침에 출근하는 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재밌게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일요일 저녁에도 가서 일하고 뭐 토요일에도 가서 일하고, 물론 이제 돈 주니까 가서 일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지 않고 즐거웠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재료라는 게 결국 시간과 또 다른 지식인데, 많이 아는 사람이 시간을 투입할 때 또 더 질 좋은 지식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 거고, 회사원이 부품이라기보다는 내 지식을 생산하는 지식 사업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은 좀 더 즐겁고 자신감 있게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